안녕하세요. 합격생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는 합격한 수기, 아니 합격한 수기 스페셜 진행을 맡게 된 입시전략팀 이혜림이라고 합니다. 2021학년도 실제 로스쿨 합격생들의 생생한 합격 수기 너무나도 기다리셨죠? 그래서 저희 메가로스쿨에서 합격생 두 분을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이 합격생 두 분은 무려 직장인이신데요. 직장인 합격생들의 정보는 얻기가 쉽지 않아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한 합격생들의 생생한 합격 수기 팟캐스트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한 분씩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올해 32살이 된 강한별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공군 학사장교로 근무하다가 대위로 전역하고 올해 충남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리입니다. 모 제조 대기업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고요. 서울대학교 로스쿨과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에 지원하여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아, 네. 두 분 다 이러한 이력들이 있으셨군요. 그렇다면 합격을 하게 되셨는데 합격한 소감은 어떤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실까요? 매우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되어서 굉장히 웃고 굉장히 계신데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기회를 부여받게 돼서 매우 감사하면서 또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 3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21학번 새내기로 입학하게 된데 너무 행복해 설레고 보세요,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저도 비슷한 심정인데요. 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번 입시에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좋은 소식을 얻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또 다른 직장을 다닌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분의 합격한 소감 아주 잘 들었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수험생만 말할 수 있는 이야기, 직장인 피셜.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인인데 로스쿨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정말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한데 한 분씩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법조인이라는 목표는 좀 처음부터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더 공고히 다지게 된 계기는 일단 첫 번째로 사실 저희 또래쯤 되면 하는 일이 내 커리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행정 작업이고 사실 이마저도 정년이 불투명하거나 라는 점에서 전문직, 나만의 전문 능력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두 번째로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사표 생각을 매주 월요일만 되면 들다가도 지금 다들 웃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네. 카드값 고지서를 보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쵸. 충실한 사원 1, 2, 3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는 그 기준이 바뀌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삶을 재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전문직이 가지는 큰 장점으로 생각을 해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다짐을 강하게 먹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실무를 수행을 하면서 결국 우리 사회에 어떤 분쟁이나 문제가 있을 때 궁극적인 해결 수단은 법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학 시절에 행정고시를 준비를 했다가 접어뒀던 저의 공익에 대한 열망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라는 거를 직무를 깨닫고 나시고. 수행하면서 또 깨닫게 돼가지고 네네. 법을 통해서 공익을 실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학을 결심하게 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과 달리 조금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저만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되어서 이렇게 전문 직종을 좀 꿈꾸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과 공부 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시간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 휴학하고 2년 정도를 준비를 그럼 했었습니다. 피셋도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던 거네요, 과거에. 그쵸? 그쵸. 예전에 피셋 응시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트 리트랑 공부에 좀 조금, 도움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6월 초에 접수를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한번 제대로 풀고 들어가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 회를 풀고 주말에 한 회를 무조건 푼다. 이런 느낌으로 진도 계획을 세웠었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리트를 치기 직전 주에는 아예 5일간의 연차 휴가를 내고 매일매일 한 회씩을 풀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점수가 그래도 만족스럽게 나온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이제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업무량이 내가 이제 조절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야근이 뭐 떨어지거나 당장 내일 오전까지 뭐 보고서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상사나 상관님들 계신다거나 하는 경우 때문에 사실 공부 계획을 세워도 그걸 지키기가 매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계획한 특히 만큼 안 되죠. 야근이라도 한 날에는 리트 자체가 머리를 되게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도저히 책상에 앉아있기 힘들어서 저도 이제 매일매일 뭐 꾸준히 풀었다는 건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대신 한 가지 좀 약속을 했던 건 평일에는 뭐 문제를 이제 짧게라도 점심시간에라도 두세 문항 정도를 풀으면서 감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주말에만 이제 뭐 실제처럼 풀세트로 좀 풀어보는 연습을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 분명히 있으실 텐데 상세한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뭐 모든 직장인들에게 해당이 될 텐데 전업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무조건 공부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과중한 편이었는데 네. 그 스트레스는 그대로인데 원래는 쉬어야 되는 시간인 그 퇴근 이후 주말 혹은 휴가까지 그렇죠. 쪼개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이 스트레스가 이제 이중으로 좀 상당히 압박감이 있으셨을 것 겹쳐지는 같아요. 그런 효과가 네. 있었고 그만큼 직장인분들은 스트레스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질문은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네,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기와 그다음에 퇴사하고 공부하기를 하나, 둘, 셋 하면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기. 이거 합격하셔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네. 오히려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급여를 심리적으로. 받으면서 경력도 유지하면서 그렇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네네. 좋고 리트 시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네.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예, 꼭 다니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점이 저는 포스트 리트에 있어서도 불리한 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직자가 언제 마음 먹고 그 분야로 가는지에 있어서는 입시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저는 리트 입시를 이제 재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자소서에 쓸 수 있는 내용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예. 경험이 더 많아지시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직장 다니다가 로스쿨 3년 동안 소득 없이 공부하는 것에 대한 좀 막연한 두려움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이다 보면은 이제 월급이 계속 꾸준히 나왔는데 이제 갑자기 소득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없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이제 애가 있습니다. 애도 있고 애가 이제 19개월입니다. 이제 19개월인데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소득을 쭉 벌다가 굉장히 부담되시겠어요. 예,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굉장히 큰 압박감이 더구나 그렇죠. 저 이제 32살이면은 이제 적금도 많이 모으고 이제 네. 좀 재테크에 이제 이제 속에서 시작인데. 예, 그걸 해야 되는 순간에 3년 동안이나 기대 소득이 빈다는 게 생각외로 쉽진 않은 결정은 맞는데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유부남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애가 크면 클수록 드는 비용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직장에서 이제 평생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소비되는 비용이 가장 적을 때 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기회 비용이 가장 적은 순간이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과감히 이제 좀 버텨주고 저는 이제 3년 동안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 위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이게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 기회 비용이라고 해서 제가 벌었을 돈 이거를 그쵸.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커리어를 과감하게 전환하는 인생의 선택을 한 것이고 그러한 무거운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리스크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셨군요. 네. 자, 그렇게 솔직한 이야기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수험생들이 좀 더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코너인데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리트 준비 노하우 대방출.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 응시가 초시인지 재시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셨나요?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집리트를 풀었을 때 제가 105점 정도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배치표나 이런 걸 잘 보고 나서 네. 아이고 갈 곳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100점 되면은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메가로 스쿨의 학원을 일단 끊었습니다. 네, 인강으로. 등록을 해주셨군요. 저는 지방에 있어서 인강을 끊어서 네네. 1월부터 다시 이제 리트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감을 좀 유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좀 문제 유형을 한두 개라도 좀 꾸준히 이렇게 접해보려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저희는 90분 정도가 주어지는데 그중에서 이제 빨리 밥 먹고 한 3, 4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네. 그 기간 동안 이제 조용히 제자리에서 파티션 너머에서 이제 문제집을 피고 네. 딱 2문제 정도를 이제 2-3문제 열심히 정도만 이제 풀으셨군요. 풀고 네. 그렇게 이제 평일을 보내고 주말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세트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식으로 감을 계속 유지해서 이제 올해 나름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입시에 그러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2년 전에 이제 그냥 회사 다니다 충동적으로 한번 시험을 봤었고 기출도 네. 다 안 풀고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이제 이번 성적은 약 20점 정도 향상이 있었고요. 네. 공부 방법은 당연히 기출 문제는 반드시 한 번은 푸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내가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고 피셋과 비교했을 때 리트는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감이나 상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고 네. 지문에서 정확한 근거를 찾아내서 풀어야 하고요. 그 기출 오답풀이를 할 때에는 그냥 이해하고 이게 답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다시 맞닥뜨렸을 때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러면 내가 어떤 사고의 흐름에 오류가 있어서 틀렸는가 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로스쿨 준비할 시점에 본인의 강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걸 해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강점인 부분들이 사실 이제 뭐 그렇게 어느 것 하나 특이하게 뛰어난 부분은 없어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저는 이제 제 지표로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학들 위주로 이제 컨택을 해서 그쪽에서 좀 결과가 냈던 것 같고요. 원래 이제 법학을 전공했었고 네. 그 이후에도 관련 활동을 좀 꾸준히 했습니다.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좀 했었고 그러다 보니 저는 사실 자기소개서나 좀 이런 쪽에서 보여줄 게 더 많은 학생이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했고 생각하셨군요. 실제로도 이제 서류 관련해서 좀 많이 내서 그런 부분이 좀 주요하게 이번에 좀 좋게 봐주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는 강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일단 했었습니다. 굳이 고르자면 제 스펙 중에서는 리트 점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트 점수가 상당히 높으시죠. 아닙니다. 뛰어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아무튼 네. 반대로 다른 것들은 다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30대 초반이고 직장을 다니면서 로스쿨을 생각하게 됐다는 점 또한 네. 보통의 학생들은 학부 시절부터 열심히 달려서 법조인의 꿈을 하는데, 꿈꿔왔는데 네. 자기소개서에 뭔가 엄청 이렇게 뽐내면서 적을 만한 말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살아온 이 과정을 어떻게든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공익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로서는 제가 봉사활동은 정말 꾸준히 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녹여서 제가 결과적으로는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길러왔다. 그렇죠.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리트 영역별로 공부 방법을 조금 상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언어 이해 같은 부분에 저는 지문을 읽을 때 좀 능동적으로 읽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활자를 읽는 게 아니라 이걸 읽으면서 이게 지금 이 문단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주도적으로 읽으시는 것이 주도적으로.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언어 이해는 선지 플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매력적인 오답들이 많습니다. 오답이 더 정답같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휘말리지 마시고 이게 진짜 정확한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추리 논증 같은 부분은 더더욱 일말의 어떤 재량적인 사고도 허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추리 논증은. 그리고 이제 논리학이나 이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뭐 논리게임 바이블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은 강화 약화 관련된 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합격 예측 풀서비스 메가로스쿨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두 분 다 혹시 이용을 하셨나요? 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례로 제가 입시했던 기준으로는 네. 또 제가 지원한 충남대학교가 상대적으로 그 컷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충북대에 비교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영어가 875점이었기 때문에 네. 풀서비스 상으로는 거의 합이 5%쯤 나왔을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니 로스쿨 입시가 다 990이신가 죄다. 네, 아무래도 토익 점수가 네. 되게 고득점인 학생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요. 아니 저처럼 나이 있고 영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취득하나라는 네. 부담에서 등수상으로는 제가 충북대가 충남대보다 훨씬 더 안 나왔고 네. 경북대학교도 영어 성적이 꽤 비중이 셌기 때문에 네. 제가 모의 지원상 굉장히 불리한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충남대학교는 토익이 850점이 패스였고 그쵸. 강원대학교도 패스로. 700이 패스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 제가 모의 지원 등수가 상당히 좀 그래도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식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점 토익 리트의 비중에 따라서 네. 그 어느 학교가 중시하는 경향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대표적인 게 충남대학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리트에다가 0.7을 곱해서 가져가는데 학점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반면에 뭐 전남대학교는 좀 반대로 운영되는 경향. 네.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계산식이 리트와 학점은 조금씩 네, 다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풀서비스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떤 감사합니다. 점에서 그러냐면 네. 소위 라인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원서 전략은 각자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는 상향 지원을 하고 한 군데는 뭐 적정해서 안정을 하자 네. 이런 부분들은 각자 세우겠지만 그래서 어떤 학교를 상향, 어떤 학교를 적정으로 넣을 것인가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원자 풀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은 면접이나 이런 정량에 안 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정성적인 요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고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로스쿨 풀서비스 담당자로서 굉장히 어깨가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저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코너. 요즘은 멘탈 관리도 스펙이다. 멘탈 갑이 되는 법.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로스쿨 입학에 나이가 상관이 있다, 없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쿨 입학에 나이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이 입시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많이 이곳저곳 뭐 많이 물어보고 좀 알아보고 설명회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여쭤봤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자체가 매우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나이를 대놓고 의식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수험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겨낼 정도의 난 끈기가 있고 집념이 있다 혹은 아니면 체력적으로 괜찮다 이런 확신만 자소서를 통해서 심어줄 수 있다면 나이는 디메리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나이만 가지고 바로 디메리트가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나이가 더 있고 더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럼 그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해왔는가 살아온 어떤 내역을 잘 매력 있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에 자문자답을 해보자면은 제가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2021학년도까지 제가 분석을 완료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20대 초반인 학생들이 유입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합격생 풀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유입되는 거에 비례하지 않게 오히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 로스쿨 준비생들이 합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비율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관이 있다 없다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없는 쪽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나만의 멘탈 회복 방법 분명히 있으실 텐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직장에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도전을 결심한 것이다 보니까 불안감이 많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만큼 제가 변호사로서 사회에 진출하는 속도도 늦어지고 그것이 추후 커리어나 기대소득과도 연계가 된다는 점이 큰 불안 요소였는데요. 오히려 다니는 직장의 소속감을 느낌으로써 멘탈을 좀 많이 회복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로스쿨을 꼭 가야만 해 이게 아니라 까짓 거 올해 가면 좋지만 안 되면 내년에 가지 뭐 라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이 향후 변호사로서 사는 데 있어서 낭비된다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라는 자기 세뇌를 많이 해서 오히려 그거에서 멘탈을 많이 회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 회복을 하셨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아무래도 뭐 한 달 전 정도부터는 좀 자제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도 좀 최대한 휴식을 취하던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이렇게 너무 놀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마음가짐을 굉장히 좀 진지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시험을 앞두고 되게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반대로 이번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경건한 마음으로 완전 임했던 것 반대로 같습니다. 말씀을 네네. 해주시네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자, 지금 2022학년도 로스쿨 입시를 준비해 주시는 수험생 분들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나처럼 직장 다니면서 로스쿨을 준비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가 아마 이중으로 겹쳐져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말도 못하고 혼자 숨어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렇지만 이 주어진 시간 제약 속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면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도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공무원도 정년이 60세까지고 사기업도 그렇게 재직 연한이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살면서 두세 개 이상의 직업을 이제 가져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 2년 늦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직장인분들은 각자 나름 자기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나 추후 변호사가 되었을 때 이 관련 커리어를 삼아서 본인의 이제 로스쿨 입시나 이런 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내가 추후 법조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시면 내 인생에 단 하루도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향후에 법조인으로 삼아서 다 도움되는 시간이다 라는 마음으로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하고 힘들었던 수험생들의 궁금증들을 직장인 합격생 두 분께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셨는데요. 합격생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꿀팁들이 2022학년도 로스쿨 수험 준비를 하실 때 도움이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합격생 이대리님, 강한별님 감사드립니다. 합격생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는 합격한 수기 스페셜. 다음번 언젠가 한 번 또 스페셜한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